네, 오늘은 그 4강 네 번째 시간으로 불필요한 것부터 없애자라는 내용의 제목을 가지고 있고요. 기존에 1강에서부터 3강까지는 거의 마인드에 대한 정신 그리고 마음가짐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들이 위주였는데요. 네, 벌써 네 번째 시간으로 와서 이번 시간부터는 아마 그전에는 내가 어떤 식으로 마인드 컨트롤 해야겠구나, 어떤 식으로 생각해야겠구나, 이런 부분을 많이 말씀드렸다면, 이제부터는 좀 더 구체적으로 내가 생각하고 고민하고 어떤 것들을 만들고 행동해야 되는 부분들이 이제 들어가기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기존에 조금 행동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좀 있으셨던 분들은 좀 강의 교환이나 아니면 제가 지난번에 드렸던 말씀들을 좀 참고하면서 계속 행동으로 이어나가시다 보면은 어느 정도 이제 성공에 가까워지고 성장하는 모습을 갖출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이제 직접적으로 행동적으로 이어나가는 부분이 시작이 되는데요. 이제 오늘 강의처럼 이제 불필요한 것부터 없애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먼저 여러분들이 성공이나 부자 이런 것들을 원하고 또 이루고 싶으신 부분이 분명히 있을 텐데 사람이 사실 그 목적을 이루지 못하는 그 이유는 거기에 집중을 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것만 생각하면은 저절로 그걸 이룰 수 있게 되는데 그게 저절로 이룰 수 없을 만큼 방해 요소가 있고 또 불필요한 것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좀 어떻게 하면 없앨 수 있고 왜 우리가 이렇게 불필요한 것들을 할 수밖에 없는지 거기에 대한 이해를 좀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먼저 저에 대해서 또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면요. 저는 이제 직장인으로 좀 평범한 생활을 하고 있다가 여러 가지 계기를 통해서 좀 사업을 하는 것이 진짜 맞다. 이게 맞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서 좀 사업을 하고 있고 또 저만의 여러 가지 뭐 재능이나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프리랜서로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수성가 공부방에서 정예연 코칭 멘토로서 사업을 배우고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성공과 관련된 강의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또 이번 시간에도 또 여러분들에게 같이 생각해 볼 만한 질문들을 좀 던져보려고 하는데요. 여기 사진을 보시면 딱 현대 사회의 모습을 가장 잘 보여주고 있는 사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을 좀 드려보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뭐 각자 출퇴근 하시거나 좀 거리를 걸으면서 하늘을 한 번이라도 본 적이 있다 하시는 분은 1번, 그리고 어, 하늘을 한 번도 쳐다본 적이 없는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2번, 그리고 아, 하늘을 쳐다보는지 안 봤는지도 모르게 정신없이 생활했다 하시는 분은 3번 한번 눌러주시겠어요? 네, 두 분은 하늘 쳐다보신 분들도 계시고 정신없이 지나가신 분들도 계시는데요. 네, 맞습니다. 어, 이제 사실 생활하면서 하늘을 쳐다보거나 뭔가 좀 나만의 시간을 갖는 경우가 정말 희박한 것 같아요. 특수한 상황이 아니라면. 그렇기 때문에 진짜 현대사회는 정말 정신이 없고 할 일도 많고 너무나도 바쁘구나 라는 거를 좀 알 수 있는데요. 그래서 또 하루를 보낸 우리의 모습은 대략 이렇습니다. 네, 딱 보면 다들 공감이 가시지 않나요? 네, 딱 일에 지쳐서 또 이렇게 쓰러지게 되고 정말 할 일도 많아서 딱 직장 생활 끝나고 오면은 에너지를 다 소진해서 이렇게 딴 짓을 한다거나, 네, 유튜브를 본다거나, 딱 피곤에 젖어서 딱 침대에 눕는다거나, 이런 부분이 대부분이실 텐데요. 그런데 이렇게 피곤한 모습 이전에 우리가 정말 열심히 뭔가를 한다는 거예요. 정말 직장 생활에서 열심히 이렇게 일도 하시고, 뭔가 좀 더 발전된 삶을 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막 이렇게 뭐 책도 읽는다거나, 아니면 강의를 듣는다거나, 이렇게 하는데요. 그런데 정말 할 일은 태산이고 너무나도 바빠서 죽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정작 나는 그대로인 거예요. 뒤돌아서 생각해 보면 다들
올해 막 목표들 이렇게 많이 세우시잖아요. 난 이것도 해야 되고 막 저것도 해야 되고 올해는 좀 살 좀 빼야겠고 운동도 많이 해야겠고 책도 한 10권 정도 읽어보고 또 실제로 뭐 부업도 해보고 뭔가 사업 준비도 해야겠다. 이렇게 딱 결심을 하는데 항상 지금 정도 되면은 이 목표를 잊어버리고 어 방황하고 있는 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모습이 정말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지만 충분히 그렇게 바뀔 수 있고 발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걸 모르기 때문이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 명언으로 좀 대체를 하고자 합니다. 이 토니 모리슨이라고 하는 이 노벨 문학상을 받으신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네, 제가 영어로 읽어보겠습니다. If you want to fly, you have to give up the things that weigh you down. 이라는 명언을 하셨는데요. 이 뜻이 어떤 거냐면, 너가 날고 싶다면 그 무게를, 너를 무겁게 하는 그 모든 것들을 포기해야 한다. 이런 얘기예요. 즉, 내가 원하고자 하는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 목적을 방해하는, 목적을 하는데 해가 되는 그런 요소들을 모두 포기해야 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즉, 내가 집중을 하고 거기에 몰입을 해야지 성공을 할 수 있다라는 거고 그 성공할 수 없는 이유들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면서 내가 이런 이유 때문에 집중을 하고 몰입을 하기 어려웠구나. 이런 것들을 한번 이해해 보고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면 그 어떤 일에 집중하고 몰입을 해서 더 성장하고 성공에 가까워질 수 있는지를 이번 시간을 통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그러면 먼저 내가 왜 집중이 잘 안 되고 몰입이 좀 어려울까에 대한 이유를 먼저 간단하게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성과를 못 내는 이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너무 많은 업무와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뭐 이거를 내가 업무를 막 조정을 하거나 뭐 일을 조정을 할 수는 없겠지만 내가 받아들이는 정보나 처해 있는 뭐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좀 컨트롤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을 할 때 사실 그 업무 리스트 많이 적으실 거예요. 이렇게 투두 리스트라고 하죠. 막 해야 될 일들. 저도 직장 생활을 했을 때 딱 출근하면은 그 업무 리스트 이렇게 하나씩 적거든요. 뭐 루틴적인 거 이런 거 체크해야 되고 뭐 이메일 확인하고 뭐 편지 온 거 이런 거 확인하고 뭐 전화 부재중 걸려 있던 거 확인하고 약간 이런 식으로 막 업무 리스트를 쫙 적긴 하는데 그 리스트들이 너무 많고 좀 효율적이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컨트롤 해야 되는데 일단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우리가 하루에 접하는 그 정보의 양이 20세기를 살았던 사람들의 평생 접하는 정보의 양과 동일하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에 접하는 뉴스 기사나 아니면 뭐 유튜브 영상이나 아니면 뭐 메일이나 이런 것들을 하루에 접하는 게 20세기에 살았던 한평생 접하는 정보랑 똑같다고 해요. 그만큼 접하는 정보의 양이 너무 많다 보니까 우리가 사실은 딱 음식점에 갔을 때도 딱 메인 메뉴 한두 가지면은 오히려 더 선택하기가 쉽고 그걸 먹었을 때 만족도도 훨씬 더 높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대 사회는 딱 음식점에 들어갔는데 그 메뉴의 개수가 막 20개 심지어는 100가지가 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하나 메뉴를 살펴보다가 이게 맞는지 모르겠고 딱 내가 선택을 하더라도 이 메뉴가 저 메뉴를 시켰으면 어땠을까? 아니면 다른 메뉴를 먹고 있는 저 사람은 오히려 더 맛있는 것 같고 저 사람의 일이 더 잘 되는 것 같고 이렇기 때문에 정말 막 우왕좌왕 막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좀 뭔가를 하나를 딱 정해야 되는 그런 필요성이 훨씬 더 많이 느껴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이렇게 많은 정보의 양이 많음에 따라서 선택을 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그 선택을 하더라도 꾸준히 이어나가는 게 되게 어려운 거죠. 그래서 뭐 부업만 하더라도 지금 뭐 유튜브에 올라오는 부업 정보만 해도 막 몇백 개가 되잖아요. 그런 것들이 애초에 하나였으면 그것만 쭉 했을 텐데 지금 막 여러 개니까 저거 잘 될 것 같아서 저걸로 가고 이거 잘 될 것 같으니까 이걸로 가고 약간 이런 식으로 우리가 좀 우왕좌왕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 가운데 있다라는 거를 좀 먼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두 번째로 이제 멀티태스킹.
멀티태스킹 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한번 좀 질문을 해볼게요. 멀티태스킹을 잘하는 것 같으신 분은 1번 한번 눌러주시고, 멀티태스킹을 잘 못하는 것 같다 하시는 분은 2번 한번 눌러주시겠어요? 네, 다들 멀티태스킹에 좀 약하신 걸로 생각을 하는데요. 음, 먼저 말씀드릴 거는 이 멀티태스킹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안 좋은 거다. 효율을 떨어뜨리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멀티태스킹을 잘하고 못하고가 없고 멀티태스킹을 하면은 업무의 효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평소에 되게 멀티태스킹을 하려는 버릇이 있어요. 습관이 됐거든요. 이거를 좀 어떤 식으로 좀 이해를 하시면 좋냐면, 우리의 뇌는 사실 현대 시대를 살고 있지만 우리의 뇌는 사실 그 옛날에 원시 시대에 살았던 그 뇌의 모습과 그 특성을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우리 현대 사회를 사는 그 시점이 굉장히 짧거든요. 그래서 오랜 시절에 그 진화돼 왔던 그 형태를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는데, 옛날 시대를 생각해 보면 우리가 만약에 뭐 농경 생활을 한다라고 치면은 이제 그 밭일을 막 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와중에 그 생존을 위협하던 요소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갑자기 내가 논밭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어디서 갑자기 이제 멧돼지가 막 출현을 한 거죠. 이제 그런 상황에서 내가 그냥 한 곳에만 집중을 하고 있으면 그걸 잊어버리겠죠. 멧돼지가 왔다는 걸 잊어버리고 그대로 잡아먹힐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한 가지 일을 하더라도 다른 상황에 뭔가 위험 요소가 없는지 계속 살펴볼 수밖에 없게 진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한 가지 일을 하더라도 자꾸 뭔가 옆에서 다른 사람이 뭐 하고 있으면은 그거 뭔가 갑자기 보고 싶기도 하고, 그다음에 뭔가 수업을 듣고 있는데 갑자기 뒤에서 문 여는 소리가 나면은 그쪽으로 갑자기 시선이 쏠리기도 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보면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게 진화가 되었다라는 건데, 사실은 이 멀티태스킹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맨 처음에 첫 번째 일을 하다가 두 번째 일로 넘어가게 되면은 그 작업을 전환하는데 드는 시간이 든다고 해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핸드폰을 하고 있다. 핸드폰 하고 있는 와중에 이제 뭐 노트북으로 업무를 본다. 이거를 사실 막 동시에 한다라고 치면은 이제 핸드폰을 볼 때 작업을 실제로 하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노트북을 할 때 넘어가는 사이에 그 작업 전환이 되는 시간이 있고 그때 에너지를 쓴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두 가지를 동시에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제 한 가지를 했다가 두 번째 했던 거고, 그 넘어가는 데 있는 시간과 에너지를 또 쓰기 때문에 더 좀 비효율적이다라고 좀 연구한 결과에 이제 나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멀티태스킹을 최대한 자제해 주시면 좋은데, 근데 실상으로 보면 이제 조사를 했다고 해요. 실제로 조사를 했는데 이제 직장 생활을 하면서 11분당 방해를 한 번씩 받는다고 해요. 근데 우리가 8시간 근무를 하면은 이제 거의 한 50번 정도를 계속 방해를 받는 거고, 그다음에 일과 시간에 3분의 1을 내 집중력을 되찾는 데 할애를 한다고 해요. 그만큼 얼마나 좀 비효율적인지를 볼 수가 있는데, 저도 실제로 학원에서 데스크로 업무를 봤었던 경험이 있는데, 실제로 내가 컴퓨터에서 이제 작업을 하면서 중간중간에 뭐 수강생이나 아니면은 뭐 질문하러 오는 사람이 계속 있어요. 제가 업무를 하다가 다른 사람이 오면은 또 그 질문 응대해주고 또 뭐 질문 답변해주고 다시 오면은 진짜 에너지 소모가 너무 심하더라고요. 그래서 막 집중할 것도 잘 안 되고, 그다음에 다시 되돌아오니까 어디까지 했더라? 이런 것도 다시 생각하는데 에너지가 엄청 많이 소모돼서 되게 힘들었던 경험이 있는데, 그만큼 이 멀티태스킹 그리고 작업 전환하는 데 있어서 엄청난 비효율적인 것을 이제 소모를 하게 된다라고 좀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어, 사람이 좀 아까 진화의 과정 속에서 자연스럽게 생긴 특성이 있는데요. 우리가 어떤 것들을 인식하고 뭔가 선택하고 판단을 할 때 뭔가 우리는 되게 논리적이고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 와중에서
비합리적으로 우리가 선택하고 판단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좀 어떤 걸 예시로 들 수 있냐면 흔히들 선택할 때 지금 당장 10억 받을지 아니면 1년 뒤에 200억 받을지 이렇게 선택하라고 하면요. 대부분이 지금 당장 100억을 선택을 합니다. 왜냐하면 당장 지금 내가 받는 게 미래에 받는 것보다 더 큰 가치가 있다고 느끼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또 여기에 있는 예시 말고 우리가 흔히 되게 다이어트도 하고 싶고 살도 빼고 싶은데 어 지금 당장 내 앞에 있는 이 초콜릿이나 과자나 빵이나 이런 게 앞에 있으면 내 다이어트 할 생각보다 이게 당장 바로 먹어버리거든요. 그게 좀 현재를 되게 가치 있게 평가한다라는 근거인데 이게 왜 그러냐면요. 또 이게 생존을 위해서 되게 어쩔 수 없었던 거죠. 이제 굉장히 원시 시대에 살았던 그 사람들은 지금 당장 내 앞에 있는 음식을 바로바로 먹어야 나중에 미래에 이제 음식이 없을 수도 있고 못 찾을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에너지를 충전한 사람들이 좀 더 진화에 유리하게 그렇게 생겨왔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현재를 중시하는 편향을 가질 수밖에 없게 되었다라는 거를 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좀 집중하고 몰입하기에 되게 어려운 그런 편향도 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환경들도 있는데 그 와중에서 우리가 좀 한 가지에 집중을 해야 내가 성공할 수 있고 더 높은 성취를 낼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도 한번 이해를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는 파레토의 법칙입니다. 파레토의 법칙 들어보신 분 한번 1번 눌러주시겠어요? 파레토의 법칙 한번 들어봤다. 네. 안 들어보신 분은 다들 한 번씩 들어보셨는데요. 이 파레토의 법칙이 사실 우리가 뭐 부의 분배에 대한 것들을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그 전체 부의 80%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전체 20%잖아요. 그러니까 반대로 20%의 사람이 전체 자산과 부의 80%를 차지하고 있다라는 거를 많이들 이해하실 텐데 사실은 이게 어, 그 뭐 돈이나 이런 거에 있어서도 물론 포함이 되지만 이 업무에 있어서도 이게 포함이 돼요. 그러니까 내가 80%의 성과를 낼 수 있고 더 발전할 수 있는 것은 그 20%의 일에 달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얘기로 말하면 20%는 진짜 내가 발전하고 성과를 낼 수 있는 그 일인 거고 나머지 80%는 내가 성과를 내거나 발전하는 데는 도움이 되지 않지만 그냥 루틴적인 업무 이런 게 대부분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업무에 있어서도 뭐 기본적으로 하는 뭐 메일 확인이나 아니면은 뭐 체크해야 된다거나 뭐 직장에 오면 뭐 청소를 한다거나 뭐 이렇게 주변 환경을 정돈한다거나 이런 것들 다 포함되는데 내가 실제로 중요한 업무는 사실 20%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중요한 그 20%에 집중하고 몰입을 한다면 더욱더 큰 발전과 성과를 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먼저는 이 파레토의 법칙을 이해하셔야 되고 두 번째는 이 토끼와 거북이인데요. 다들 이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 다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근데 이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에서 거북이가 토끼를 이길 수 있었던 이유는 단순히 토끼는 거만했고 거북이는 꾸준히 해서 그걸 거북이가 이겼다라는 게 사실은 대부분이 알고 있는 이야기의 교훈인데 이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조금 더 다른 각도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 사실 목표 설정과 그 집중과 몰입에 있어서 차이가 있었어요. 먼저 토끼의 목표는 단순히 이 거북이를 이기는 거라는 목표를 설정을 했기 때문에 이 목표 자체가 굉장히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그리고 이루기에 너무 간단한 목표였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집중과 몰입을 할 수가 없게 되었고 저렇게 자면서 거북이한테 질 수밖에 없게 되었던 거죠. 이제 반면에 거북이는
목표를 설정할 때 단순히 토끼를 이기는 게 목표가 아니었어요. 이 거북이의 목표는 그 저 산 너머에 있는 저 목표까지 가는 거라는 굉장히 구체적이고 현실적이고 측정 가능한 목표를 설정을 했기 때문에 거북이는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이 토끼가 자던 말던 그 가는 과정이 어렵고 힘들던 꾸준히 집중을 했고 거기에 따라서 이룰 수 있었다라는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통해서 이 몰입, 집중 이런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전에 우리가 어떤 목표를 삼느냐에 따라서 내가 얼마나 집중하고 몰입할 수 있는지도 좀 알 수 있다라는 교훈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집중과 몰입을 잘 보여주는 영상 하나가 있어서 네, 가져와 봤습니다. 혹시 이게 애니메이션인데 소울이라는 영화 유명하진 않은데 한번 들어보신 분은 있으실 거예요. 근데 이 소울에서 이 남자 주인공이 굉장히 피아노를 좋아하는데 그냥 단순히 음악 선생님으로 아이들을 가르쳤어요.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재즈바에서 오디션을 보러 가는 상황인데 영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What do we play? Sorry, I zoned out a little back there. Joe Gardner, where have you been? I've been teaching middle school band, but on the weekends You got a suit? I Get a suit, Teach. A good suit. Back here tonight, first show's at 9, sound check's at 7. We'll see how you do. 네, 영상 잘 보셨나요? 네, 채팅으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재즈바에서는 그 즉흥 이런 합주가 되게 많이 있다 보니까 거기에 좀 오디션을 딱 보러 갔는데 여기 나와 있는 주인공이 딱 이 피아노를 치기 시작하면서 갑자기 이 막 보라색 배경이 쫙 펼치면서 자기만의 이렇게 색에 딱 빠져들어서 정말 연주를 딱 했더니 딱 좋은 멋진 이런 연주가 나오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이게 뭐 만화에서만 있는 게 아니라 실제 상황에서도 굉장히 많이 일어난다라고 볼 수 있는데 특히 뭐 예술 분야 이쪽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죠. 근데 이렇게 딱 집중하고 몰입인 상태가 되면은 일단은 엄청난 그런 퍼포먼스를 발휘할 수 있는데 중요한 건 이 사람이 그렇게 노력을 하지 않아요. 노력을 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이 상태에 몰입 상태에 들어가게 되고 그 상태에 들어감에 따라서 엄청난 성과를 나타내고
굉장히 멋진 모습을 또 보여주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 몰입이나 이 집중이 필요한 이유는 그 몰입이 상태에 들어갔을 때 사람이 행복감을 느낀다고 해요. 그래서 뭐 찍센트 미아이라는 작가나 아니면 우리나라에서도 황론문이라는 교수님께서도 그 주장을 하는 게 이 몰입 상태가 결국에는 우리 인생에 있어서도 행복을 결정한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이 몰입을 굉장히 중요시해요. 왜냐면 딱 내가 몰입 상태에 들어가서 그 상태가 딱 들어가면 이 시간이 가는 줄 모르고 엄청 이렇게 푹 빠져 있고 그 상태를 통해서 엄청난 그런 성과를 또 보여줄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몰입이 정말 중요하고 행복 결정짓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런데 이 몰입 상태에 들어가는 것도 엄청난 노력과 시간이 필요하고 또 그 몰입 상태를 만들기 위한 목표 설정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이 몰입 상태가 되고 많은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1만 시간의 법칙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결국에 그래서 우리가 시간을 투자하고 노력을 투자해야 되는데 거기에 따라서 필요한 게 내가 확실한 목표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내가 진짜 원하는 목표인지 그리고 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내가 딱 다른 것들은 다 쳐내고 진짜 이거에만 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는지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어서 자연스럽게 이 집중과 몰입을 하기 위해서는 정말 제대로 된 목표를 가지고 있어야지 내가 이 집중과 몰입을 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는데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 제대로 된 목표를 또 설정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표 설정 방법 첫 번째입니다. 먼저는 오늘 강의의 제목처럼 나에게 진짜 중요한 것만 남겨야 돼요. 다른 것들은 다 버릴 수 있는 그런 희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거를 제가 좀 추천을 드리냐면 이제 먼저는 내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카테고리를 먼저 설정을 해주시는 게 필요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인생을 사는 데 있어서 건강이 중요하다. 그리고 뭐 일이 중요하다. 그리고 뭔가 인간관계가 중요하다. 아니면 개인적인 행복이 중요하다. 아니면 개인적인 자기 개발이 중요하다. 이런 것처럼 여러 가지 나의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것, 카테고리를 먼저 나눠보시는 거를 추천을 드려요. 이게 정해지면은 거기에 따라서 이제 거기에 맞는 목표를 설정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먼저는 내가 중요한 걸 남기고 중요하지 않은 거를 다 버릴 수 있어야 돼요. 다 버릴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는 목표를 설정을 해야 되는데 이 목표를 설정하는 것도 너무 추상적이거나 포괄적이면 목표를 이룰 확률이 점점점 떨어져요. 그래서 어, 여러 책에 나와 있는 이 스마트 법칙에 맞춰서 목표를 설정을 하는 걸 추천을 드리는데요. 이게 스마트가 어떤 뜻이냐면 네, 이렇게 영어 단어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목표를 설정하실 때 먼저는 스페시픽, 먼저 구체적으로 내가 어떤 행동을 할지 아니면 어떤 목표인지 단순히 뭐 돈을 벌겠다라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떤 걸로 돈을 벌지 어떻게 벌지 이런 방법들 있죠. 이런 것들을 좀 구체적으로 적어야겠고 두 번째는 이제 측정 가능한 목표. 만약에 내가 돈을 벌겠다 하면은 얼마를 벌겠다, 10억을 벌겠다, 20억을 벌겠다 이런 게 있고요. 그 다음으론 달성 가능한 목표. 내가 딱 생각을 했을 때 처음에 막 뭐 100억, 1000억을 벌겠다 이렇게 하면은 내가 목표라고 설정을 했지만 사실 이게 실현이 너무 어 뭐랄까요? 너무 뜬구름 잡는 그런 목표를 설정하게 되면은 오히려 이 목표가 더 안 들어오고 '아 난 안 되겠구나.' 이런 식으로 해서 목표를 뭔가 내가 이루기 위한 행동들을 더 안 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충분히 '이 정도는 할 수 있겠다.'라는 최대치를 설정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는 내가 진짜 원하는 것에 관련이 있는 목표. 뭐 예를 들어서 음
뭔가 돈을 벌겠다라고 했는데 저는 실제로 뭐 직장인이다. 직장인인데 뭐 업무나 아니면은 뭔가 부업을 해서 뭐 얼마를 벌겠다 했는데 내가 원하는 게 실제로 그 부업을 하는 게 아니에요. 아니고 뭔가 업무를 해서 승진을 해서 얼마를 벌고 싶다. 이런 거였는데 엉뚱하게 부업으로 가면은 이게 내가 목표를 설정하고자 하는 동기부여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진짜 내가 원하는 것이랑 관련 있는 목표를 설정을 하시는 게 좋고요. 그다음에는 이 시간 기한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즉 데드라인이 있어야 되는 건데 내가 얼마까지 벌겠다. 내가 좀 종합을 해보면 내가 어떤 행동을 해서 몇 년까지 얼마를 벌겠다. 그리고 그 목표가 내가 원하는 것과 관련이 있어야 되고 충분히 달성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목표를 설정해 주시면 딱 좋은 목표가 되겠죠. 그래서 이 스마트 법칙을 여러분들도 항상 좀 적용을 하면서 목표를 먼저 세워보시는 게 좋겠고 그 전에 내가 진짜 이걸 원하는 건지 아니면 다른 사람의 손때 묻은 그런 목표는 아닌지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다 이거 뭔가 돈 벌고 싶고 뭔가 주식 잘하고 싶고 부동산 잘하니까 나도 그냥 부동산 해야겠다. 부동산을 얼마 벌어야겠다. 이러면은 사실 이 목표 자체가 의미가 없어요. 다른 사람들이 그냥 다 하는 걸 그냥 나도 하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진짜 원하는지를 질문을 해보시고 고민해 보신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단 하나의 행동을 설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건 좀 심플하게 가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음, 책에서는 이런 예시가 있더라고요. 어떤 개그맨이 되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다른 사람에게 웃음을 주면서 돈도 벌고 개그맨이 되는 것이 목표가 되겠죠. 그래서 뭐 이렇게 목표를 세웠을 거 아니에요. 스마트 법칙을 사용해서. 그래서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이 사람은 매일 단 하나의 행동을 해야 되는데 그 행동을 어떻게 설정했냐면 하루에 하나씩 다른 사람들에게 재미있을 만한 농담 하나를 만드는 거예요. 음, 이렇게 업무에 있어서는 이런 목표를 할 수가 있겠고 저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할 것 같아요. 만약에 내가 자기 개발 쪽으로 카테고리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서 음, 자기 개발에 중요한 독서를 해야겠다를 목표로 삼은 거죠. 그럼 여기서 스마트 법칙을 통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측정 가능하게 세웠다면 그 목표를 이루기에 알맞은 그 분량을 정하고 기한을 정하고 행동을 정해야겠죠. 음, 만약에 뭐 구체적으로 딱 정하진 않았지만 단 하나의 행동을 설정한다면 딱 집에 퇴근하고 와서 씻고 책을 한 페이지 읽겠다. 이런 식으로 단 하나의 행동을 설정하고 그 행동을 계속 반복해서 습관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 행동을 어, 통상적으로 한 6일, 66번 정도 반복을 하면은 그게 이제 습관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습관으로 만들면 내가 그냥 뭔가 노력하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하게 되고 또 그걸 통해서 시간이 갈수록 이게 또 복리 효과처럼 계속해서 그 효과가 늘어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그 목표를 이루어지는 방향으로 계속 갈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목표를 설정하고 실행하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는 요소들이 분명히 아까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의사결정을 최적화하고 좀 더 행동을 최적화시키기 위해서 좀 방해가 될 만한 요소들을 좀 정리하는 최적화 과정을 추천을 드리는데요. 이게 왜 필요하냐면 어, 이것도 굉장히 좀 현실적으로 좀 충격적으로 와닿으실 수 있는데 이 이스라엘에서 하나의 실험을 했어요. 이 실험이 어떤 거냐면 이 이스라엘에서는 그 가석방 재판원들 7명이서 땅땅땅 해서 판별을 하는데 이 사람들이 딱 그 오전 시간, 점심 시간에 한번 식사를 하고 그 중간 시간에 한번 간식을 먹는다고 해요. 그런데 진짜 의사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영향을 받는 요인이 있을까 하고 뭔가 측정을 했는데 이 사람들의 가석방을 실제로 어, 허가를 해주려면 사실
허가를 안 해주는 것보다 허가를 해주는 게 조금 더 에너지가 많이 소모될 거 아니에요. 가석방 안 하면 그냥 마음 편하게 있으면 되는데 만약에 가석방을 했다 문제가 생기면 오히려 더 뭔가 곤란한 상황이 처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의 그 판사들이 이 시간이 감에 따라서 가석방률이 점점점 떨어진 거예요. 여기 오른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여기 중간에 여기 점선이 중간에 이 에너지를 보충한 시간이에요. 이때 그냥 뭐 간식이나 밥을 먹은 시간인 거죠. 그래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이제 의사 결정에 또 영향을 미치고 그 의사 결정이 점점 더 판단이 좀 더 흐려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의지력이나 이런 의사 결정에 있어서의 퀄리티가 시간이 갈수록 그리고 에너지가 소모됨에 따라서 점점 더 잘 안 좋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너지를 보충하고 아니면 하루를 시작할 때에 점점점 딱 그 게임으로 치면은 완전 풀 체력이었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고 에너지가 소모됨에 따라서 그 의사결정의 질이 낮아진다라는 거를 좀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요, 또 어린이를 통해서 한 심리학 실험이 있는데, 이 아이들을 이제 그룹으로 나눠서 어떤 아이들은 이제 2자리만 외우게 하고 어떤 아이들은 7자리를 외우게 했어요. 7자리를 만약에 뭐 전화번호면 뭐 앞에 지역번호만 외우게 한 아이들이 있고 나머지 아이들은 지역번호 플러스 나머지 뒷번호까지 다 외우게 한 뒤에 이 아이들한테 생과일을 먹을 건지 아니면 초콜릿을 먹을 건지 이렇게 선택을 하라고 했는데 이 2자리를 외운 아이들은 생과일을 선택할 확률이 훨씬 높았고 이 7자리를 모두 외운 아이들은 이 초콜릿을 선택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다고 해요. 그러니까 만약 내가 좀 더 5자리를 더 외웠다고 해서 내 의사 결정이 좀 더 현재 중심 편향으로 나타나게 된 거죠. 그래서 건강에 좋은 생과일을 포기하고 초콜릿을 선택했다라는 것을 좀 알 수 있었는데 좀 이 2가지 실험을 통해서 네. 의지력이나 의사 결정의 퀄리티가 시간이 갈수록 안 좋아지고 내가 뭔가 어려운 뭔가 계산을 한다거나 뭔가 문제 해결을 한 뒤에 더 안 좋아지는구나.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좀 의사 결정을 최적화하고 나에게 방해가 되는 요소들을 이제 버리고 내가 원하고자 하는, 내 집중하고자 하는 곳에 더 좋은 성과와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의사 결정을 최적화해야 되는데 좀 방법들을 소개해 드리면 먼저 중요한 결정들 있죠. 내가 업무를 시작할 때 업무의 성과를 내기 위한 그 20%의 일을 아침보다는 저녁에 일찍 하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뭐 업무를 하실 때 되게 루틴적인 업무나 되게 그런 단순 반복 작업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내가 업무 순서를 배치할 수 있다고 하면은 최대한 뒤쪽으로 배치하는 거를 좀 추천을 드리고요. 아침에 딱 쌩쌩하고 상쾌한 마인드를 가지고 있었을 때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된다라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요. 그다음 2번째로 이제 생산적이지 않은 결정을 과감하게 없애야 됩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진짜 이런 고민 많이 하잖아요. 이제 출근하면서 '아 오늘 어떤 옷 입어야 될까?' 이런 고민 진짜 많이 하실 거예요. 저도 이제 고민을 하곤 하는데 이러한 결정을 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내 뇌에서는 에너지를 상당 부분 소모를 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또 오전 업무하다가 또 끝날 때 되면 '아 점심 뭐 먹어야 될까? 저녁 뭐 먹어야 될까?' 이런 고민들 하잖아요. 이런 고민들도 또 에너지를 소모하기 때문에 이렇게 내가 일상생활에서 되게 아닌데 고민되는 부분들은 내가 빠르게 결정을 하거나 아니면은 결정을 이미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춰 놓는 것을 되게 추천을 드려요. 그래서 진짜 성공을 하기 위해서 정말 굳은 결심을 한 사람들은요. 이제 옷도 맨날 똑같은 거 입어요. 그 스티브 잡스 같이 아예 그런 뭐 컨셉으로 똑같은 옷만 여러 벌 사서 주구장창 그것만 입는다면 내가 옷 고민할 그런 에너지를 다른 데다 더 아껴 쓸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뭐 식사하는 것도 뭐 어디 가는 게 아니라 뭔가 매일 똑같이 나오는 뭐 구내식당을 이용한다든지
아니면 요일별로 딱 그 식당을 딱 어디 정해서 한다든지 이렇게 루틴을 시켜서 여러분들의 의사결정 에너지를 조금 더 아끼는 방향으로 진행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여기서도 새로운 일을 뭔가 시작을 할 때 이 뇌에서는 굉장히 거부 반응이 나오고 또 어떻게 보면은 내 뇌 안에서 새로운 공정을 지금 설치하는 작업을 하다 보니까 상당히 오랜 시간 에너지를 소모하게 되는데 그래서 새로운 습관이나 새로운 일을 할 때 동시에 여러 가지를 하면 안 돼요. 딱 일정 기간, 내가 뭔가 그 습관을 만들기 위한 그 기간을 먼저 설정한 다음에 그 기간 동안에는 그 한 가지 일만 해야 돼요. 만약에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매일 목표를 100번 쓰는 연습을 제가 1강 때 잠재의식을 업그레이드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그 기간 동안에는 딱 그 습관 들이기 한 가지 일만 해야 되더라고요. 저도 그 일을 하면서 다른 습관 점점 막 50일, 60일, 70일 지나면서 아 진짜 습관이 되고 있구나. 내가 자동적으로 뭔가 생각을 하고 실행을 하려고 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와중에 다른 걸 또 하려고 하니까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한 가지 일에만 먼저 신경을 쓰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네, 이렇게 해서 내용이 마무리가 됐는데요. 이 스티브 잡스가 또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필요한 것이라곤 한 잔의 차와 조명, 그리고 음악뿐. 내가 반복해서 외우는 주문은 집중과 단순함이다. 라고 합니다. 이 스티브 잡스도 어, 이제 아이폰이나 되게 혁신적인 그런 제품을 많이 이제 개발을 했는데 그 과정이 사실은 뭐 엄청난 그런 뭐 고민이나 이런 것들을 하기도 했지만 딱 그것만 생각했기 때문에 그 아이폰에 대한 생각만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더 만들어낼 수 있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 성공이나 성장은 되게 복잡하고 어려운 것이 아니라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단순하고 하나만 하면 된다라는 거를 알 수 있었는데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뭔가 딱 내가 선택을 하고 딱 그거를 정했다면 정말 그것만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거기에 대해서 굉장한 성과를 내실 수 있다라는 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뭔가 교육을 듣는다거나 아니면 새로운 습관을 들인다거나 뭔가 발전적인 거를 한다거나 뭐 새로운 일을 하실 때 진짜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그거 하나만 하는 게 진짜 성장에 좀 더 가까이 갈 수 있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꼭 이번 시간 통해서 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시간 간단하게 Q&A 받아보려고 하는데요. 네, 궁금하신 부분 있으면 자유롭게 질문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네, 질문이 딱히 없으신 것 같네요. 네, 다들 이해를 잘 해주신 것 같아서 다행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원래는 후기를 네, 매번 요청드렸는데 이번에는 단순히 내가 그냥 어떤 걸 배우고 느꼈다 이런 수준이 아니라 이번엔 직접 좀 미션을 같이 수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어떤 거냐면요. 제가 그 목표 설정 이게 방법들을 소개를 해드렸는데 먼저는 좀 나에게 중요한 것, 내가 진짜 원하고 바라는 것이 좀 어떤 게 있는지 먼저 카테고리를 한번 나눠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그 카테고리를 정한 다음에 그 카테고리에서 내가 하고자 하는 목표를
스마트 법칙을 한번 적용을 해서 한번 후기에 올려주시면은 여러분들한테도 그게 도움이 되고 또 성장하는 데 있어서 좋은 밑거름이 될 것 같아서 이번에 후기에 이렇게 미션을 또 추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후기를 잘 올려주시는 분들에 한해서 강의 교환 그리고 이 목표 설정 그리고 집중과 몰입과 관련돼서 도움을 얻으실 만한 책 목록을 추가해서 메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번 강의부터는 좀 미션을 추가해서 할 테니까요. 여러분들도 강의 잘 들으시고 좀 나한테 도움이 될 만한 미션들을 같이 수행해보면서 같이 성장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다들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오늘 강의는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